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내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원인, 이유, 분석, 그다음에 향후 추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거 형태가 달라지겠죠. 주거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주거에 관련된 정책도 다 바뀔 테고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한 어떤 공급량 확대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자하는 여건이 되는 조건이 된다면은 소형주택 위주로 이제 눈길을 계속 돌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또 입지가 또 우선적으로 따라줘야겠지만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더욱더 인기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되는 형태 어떤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소형화가 되면서 계속 3, 4인 가구가 급감이 되고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985년도에는 1, 2인 가구가 6.9%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36.3%대까지 앞으로 2045년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2020년도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되니까 한 30%대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가구 비율 중에 30%, 10가구 중에 3, 4가구 정도는 무조건 혼자 사는 또는 둘이 사는 가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게 나이를 먹었든 또 저 중장년층이든 아니면은 고령층이든 이제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거를 대부분 이제 인식을 했었지만 지금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고령층들도 혼자 사는 인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정책들 또 주택 관련된 공급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변화를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24세 이하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로 보셨을 때 이 중간 라인에 45세부터 59세까지의 라인이 굉장히 확대되고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45세에서 59세 정도 된다 한다면은 자녀를 두고 현재 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가장 입장이거나 아니면 그런 또 배우자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주거 형태나 아니면 소비 패턴 또는 현재 어떤 그 가족 단위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은 주택들, 소형주택 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1인 가구 연령대별 규모도 보시게 되면 30대부터 70대까지 쭉 보셨을 때 3, 40대의 비율은 현재 고령층이 4배 정도 되고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고령층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인구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40, 50대 말씀드렸던 40, 50대 인구 비율이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현재 70대가 될 테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계속 20, 30년 동안 20, 30년 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는 현재 1인 가구로 또 포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주택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의 입장,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어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주택, 이렇게 조그만 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작은 집을 이제는 선호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쉽게 사고 팔기도 쉽습니다. 큰 대형 평수나 아니면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거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주택들을 이제는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학력 수준, 혼자 사는 사람과 여러 가족이 이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인 가구의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예, 현재 자녀들이 둘, 셋 있고 가족 단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가족 형태로 현재 학업을 마쳐야지만 그래도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보다는 다인 가구의 학력에 따른 소득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16년도 10년 동안의 1인 가구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소득계층 비율을 보게 되면 1, 2위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저소득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소득층이 54.5에서 39.9%대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위로 봤을 때 이제 소득이 많은 층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의 고소득층은 27%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16년에는 44.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2006년도와 2010년도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한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51.4%에서 66.6%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요. 소득 격차가 많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비중이 높고 월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지역에 포진하고 있고 고가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 봤을 때는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과연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를 따졌을 때 그 지역이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인지 아니면 현재 중소민층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인지 따라서 내 수익률은 달라진다.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고가 또 현재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물건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따라서 수익률만 따지게 되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주택들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물건 하나를 임대를 놓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거주민들의 소득 성향,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전세 물량들이 현재 계속 고갈되고 있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령대별 1인 가구 형성 요인은 말씀드린 청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혼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안 한 세대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요. 35세부터 49세까지 미혼 세대가 3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세대거나 못했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년층 50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한 세대가 많겠죠. 배우자가 있는 현재 유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14만 8천 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이혼한 세대가 31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혼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형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죠. 자녀를 부양할 이유도 없고요. 혼자만 어떤 거취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소득이 있다면 좋은 지역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노년층에도 미혼이 한 10만 가구가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당연히 찾아오는 사별이 있겠죠. 사별이 이제 41만 3천 가구. 현재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 자녀들은 다 분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 봤을 때는 가족관계 분리 독립, 또 중장년은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이제 이혼하는 경우겠죠. 가족 구성원 탈락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사망 또는 현재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연령대별 1인 가구 형성 요인 봤을 때도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인 가구 점유 형태는 당연히 월세겠죠. 월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없고 물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6년도까지 10년 동안 비교해본 결과 이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세라든가 자가와 현재 월세 비중이 거의 비슷하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건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월세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가 주거 형태 비교 보게 되면 오피스텔을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에 사는지 봤을 때 1인 가구는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봤을 때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도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아파트 비율은 굉장히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죠. 방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방 하나짜리, 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다인 가구는 당연히 방 하나 두 개 가지고는 현재 가족들을 거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같이 생활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비싼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1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소득이 조금 더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저가 주택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또 1인 가구냐 다인 가구냐에 따라서 주거
형태를 어떤 형태로 이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공임대 공급이라든가 개보수, 구입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이번에 또 이제 주거 정책에 또 나온 얘기가 또 이제 포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보조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 공급.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기타 정부 또는 현재 돌아켜 보면 기타 다른 정부에서도 공공임대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저가의 주택에다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45년도까지 1인 가구가 1,589만 명 정도 됩니다. 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 가구 수의 71%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다 보셔야 되고요. 소형주택과 전세 월세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전세 월세 물량들 다 고갈되고 없습니다. 당연히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월세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임대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 비중은 현재 55.4%대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인 가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상대적인 겁니다.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실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구 수는 현재 혼자 사는 가구 수 늘어났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 1인 가구 증가가 만원 성향이라든가 전월세 증가 어떤 전세 월세에 관련된 증가세를 계속 자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나 교통 편리하고 역세권 전세 월세 매물 등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처로서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임대 시장의 확대가 앞으로도 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